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5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약한 몸을 이끌고 오전 내내 홈즈를 따라 힘들게 돌아다녔더니 오후에는 녹초가 되고 말았다. 홈즈가 연주회를 보러 떠나고 나서 나는 소파에 누워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갖은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침부터 벌어진 모든 일 때문에 잔뜩 흥분한 상태였던 데다 뒤숭숭한 상상과 추측이 머릿속에서 난무했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원숭이처럼 생긴 사내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살해당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시체의 얼굴이 어찌나 사악해 보이던지 그런 얼굴을 한 자를 세상에서 없애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면 틀림없이 클리블랜드에서 온 이너크 제이 드리버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의 구현을 해야 한다는 걸 잘 알았다. 피해자가 사악한 자였다고 해서 법이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피해자가 독살당했다는 홈즈의 추리는 생각할수록 놀라웠다. 그가 시체 입술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던 모습이 떠올랐다. 홈즈는 그때 뭔가를 알아냈고 그래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상처나 목이 졸린 흔적이 없으니 독살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죽음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그건 그렇고 바닥에 잔뜩 뿌려진 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서로 다투는 적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홈즈나 나나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조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추리를 마친 것 같지만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추측할 수가 없었다. 홈즈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많이 늦어지는 걸 보니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저녁상이 차려진 다음에야 돌아왔다.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다윈이 음악에 관해 한 말을 기억합니까? 인간은 말하는 능력보다 음악을 창조하고 즐기는 걸 먼저 익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음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희미한 기억이 인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홈즈는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다. 상당히 대담한 의견이로군요. 내가 대꾸했다. 자연을 설명할 때는 폭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웅세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브릭스턴가의 사건 때문에 힘드셨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겪었으니 신경이 무뎌졌을 만도 한데 말입니다. 마이완드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전우의 몸이 조각나는 모습을 지켜본 적도 있었죠. 내가 말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얽힌 수수께끼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녁 신문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났더군요. 하지만 시체를 들어 올릴 때 여자의 결혼 반지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건 왜죠? 여기 광고를 보세요. 오늘 아침 현장 조사가 끝나자마자 모든 신문사에 이 광고를 실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는 내 쪽으로 신문을 던져 주었다. 나는 그가 가리킨 부분에 눈길을 주었다. 주인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실린 첫 번째 글이었다. 브릭스턴가 오늘 아침 금으로 된 평범한 결혼 반지. 화이트하트 선술집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 도로에서 습득. 베이커가 221B 번지.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왓슨 박사를 찾을 것. 박사의 이름을 사용한 걸 양해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쓰면 몇몇 얼간이들이 눈치채고 공연히 참견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가 찾아오면 어쩌죠? 난 반지가 없는데요. 내가 대답했다. 아, 여기 반지 있습니다.
그는 반지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거의 똑같은 거니까요.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찾아오리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글쎄요. 갈색 외투를 입고 각진 구두를 신고 얼굴이 불그레한 친구겠죠.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패를 보낼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말입니다. 물론 나는 당연히 내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범인은 반지를 되찾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자는 드리버의 시체 위에 몸을 숙였을 때 반지를 떨어뜨렸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돌아왔는데 현장에 이미 경찰이 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어리석게도 촛불을 켜둔 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취한 척 해야만 했습니다. 문 앞에 그렇게 서 있으면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제 그자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장을 벗어난 후에 길에서 반지를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석간신문에서 습득물 광고를 열심히 뒤질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낸 광고를 발견하겠죠. 엄청나게 기쁠 겁니다. 왜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겠습니까? 반지를 되찾는 일과 살인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찾으러 오겠죠. 반드시 옵니다. 1시간 내에 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자가 오면요? 아,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시면 됩니다.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예전에 복무할 때 쓰던 권총과 실탄이 조금 있습니다. 잘 닦은 다음 장전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는 필사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그자가 눈치를 채기 전에 붙잡겠지만 혹시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침실로 가 홈즈가 시키는 대로 했다. 권총을 가지고 돌아오니 탁자는 깨끗하게 치운 상태였고 홈즈는 가장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 바로 바이올린을 아무렇게나 긁어대는 일이었다.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내가 거실로 들어서자 홈즈가 말했다. 방금 미국으로 보낸 전보에 대한 답신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내가 했던 추리가 맞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열성적으로 물었다. 바이올린의 줄을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두십시오. 그자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면 됩니다. 너무 쏘아보거나 해서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8시가 되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흘낏 보며 말했다. 그렇군요. 아마 곧 그자가 나타날 겁니다. 문을 약간 열어두십시오. 그 정도면 됩니다. 이제 열쇠를 안쪽에 꽂아두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제 서점에서 산 괴상한 고서입니다. 1642년에 로렌스의 리에주시에 라틴어로 발행된 책입니다. 제목이 국가 간의 법률이로군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갈색 책이 나왔을 때는 찰스의 머리가 여전히 어깨 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발행한 겁니까? 필립 헤드 크로이군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표지 안쪽을 보니 아주 희미하게 윌리엄 화이트의 장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윌리엄 화이트도 누군지 알 수가 없군요. 아마 17세기에 살았던 잘난치 않은 변호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삐뚤어진 필체가 왠지 그럴 것 같군요. 기다리던 손님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셜록 홈즈는 가만히 일어서더니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자를 돌려놓고 앉았다. 하녀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나더니 문을 여는지 걸쇠를 푸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여기 왓슨 박사님이 사시나요? 또렷하지만 왠지 거슬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물었다. 하녀가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문이 닫혔고
누군가 계단을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다. 발을 끌며 걷는지 발소리가 일정치 않았다. 발소리를 확인한 내 친구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발소리가 천천히 복도를 따라 다가왔고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들어오세요.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발을 절며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험악한 사내가 아닌 늙어빠진 주름투성이 노파였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니 우리를 보고 흐릿한 눈을 깜빡거렸다. 갑자기 환한 불빛을 보니 눈이 부신 모양이었다. 노파는 긴장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을 뒤적거렸다. 흘깃 본 홈즈의 얼굴에 절망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것뿐이었다. 쪼그랑 할멈은 석간신문을 꺼내더니 홈즈가 낸 광고를 가리켰다. 노파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광고를 보고 왔다오, 신사분들. 브릭스턴가에 떨어져 있던 금반지 말이오. 내 딸 셀리의 결혼 반지라오.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됐지. 신랑은 유니언 선박 회사의 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오. 만약 집에 돌아와 딸년이 반지를 잃어버린 걸 알면 뭐라고 할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소. 기분이 제일 좋을 때에도 퉁명스럽기 짝이 없는데 술이라도 걸치면 아주 난리가 나거든. 글쎄, 그년이 어젯밤에 서커스를 보러 나간다고 나섰다가 이게 찾으시는 반지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 고마워라. 노파가 소리를 질렀다. 셀리 년이 좋아서 펄쩍 뛰겠구만. 바로 그 반지라오. 그런데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연필을 집어들며 물었다. 하운즈디치 덩컨거리 13번지요. 여기서는 지랄 맞게 먼데지. 하우스디치에서 브릭스턴가를 지나서 갈 만한 곳에는 어떠한 서커스 공연장도 없습니다. 홈즈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분께서는 내 주소를 물은 거잖소. 셀리는 페컴이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산다오. 노파는 고개를 돌려 주위가 불그레한 작은 눈으로 홈즈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오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소열아오. 딸년의 이름은 셀리 데니스고 딸년이랑 결혼한 여성은 톰 데니스라고 하는데 바다에서만 있으면 똘똘하고 깔끔한 놈이라고 회사에서도 제법 대접을 받지. 근데 무태 올라와서 여자와 술집만 봤다고 하면. 반지 여기 있습니다. 소여 부인, 분명히 따님이 잃어버린 반지인 것 같습니다. 주인께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나는 홈즈가 보낸 신호를 보고 말허리를 끊으며 말했다. 노파는 반지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연방 고맙다며 축복의 말을 쏟아내더니 발을 끌며 계단을 내려갔다. 셜록 홈즈는 노파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펄쩍 뛰듯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얼스터 코트와 크레버 차림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저 여자의 뒤를 밟아야겠습니다. 홈즈가 허둥대며 말했다. 공범이 틀림없어요. 뒤를 따라가면 범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차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홈즈가 미처 계단을 내려가기도 전에 노파가 밖으로 나가면서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노파가 도로 건너편을 따라 비치적거리며 걷는 모습이 보였다. 홈즈는 약간 떨어져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저 친구의 추리가 엉터리가 아니라면 이제 이번 사건의 수수께끼가 풀리겠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더러 자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따로 할 필요는 없었다. 홈즈의 모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기 전까지 어차피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홈즈가 나간 시간은 9시가 다 되어서였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별 생각 없이 파이프를 빨아가며 앙리 미르제의 보헤미안의 생활이라는 책을 뒤적였다. 10시가 지나자 하녀가 침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11시. 하숙집 안주인이 마찬가지로 우리 방문 앞을 지나 침실로 향하며 내는 훨씬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열쇠로 문을 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 건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안으로 들어오는 홈즈의 얼굴을 보자마자 일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즐거움과 원통함이 서로 다투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전자가 승리를 거두었는지 홈즈는 갑자기 시원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찰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들을 놀렸으니 그들도 한없이 물고 늘어질 테니까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게 불리한 얘기지만 말씀드리죠. 그 노파는 조금 걷더니 다리를 절었는데 영락없이 발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금방 멈춰서서는 지나가는 사륜마차를 세우더군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어디로 가자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달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어찌나 큰 목소리로 말하는지 도로 건너편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운즈드치 덩컨 거리 13번지로 갑시다 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여자가 마차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 마차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탐정이라면 그런 일에는 선수가 되어야만 하는 법입니다. 달리기 시작한 마차는 여자가 말한 주소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뛰어내려 자연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도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부가 뛰어내리더니 문을 열고 손님이 내리길 기다리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마부는 미친 사람처럼 텅 빈 마차 안을 더듬고 있지 뭡니까. 마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부는 아마 요금을 떼인 것 같았습니다. 함께 13번지에 가서 물어보니 그곳은 표구를 업으로 하는 캐스윅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집 사람들은 소여나 데니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설마 힘없이 비치적거리던 늙은 여인이 마부나 당신의 눈에 띄지 않고 달리는 마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건 아니겠죠? 깜짝 놀란 내가 소리를 질렀다. 늙은 여인은 무슨? 셜록 홈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속아 넘어간 건 우리들입니다. 그 노파는 분명히 젊은 사내. 그것도 아주 힘이 펄펄 넘치던 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비할 데 없이 훌륭한 배우기도 했죠. 여자로 꾸민 모습 역시 대단했습니다. 분명히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런 식으로 날 따돌린 겁니다. 우리가 뒤쫓는 자는 내 생각과는 달리 혼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된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자, 박사. 얼굴이 말이 아니로군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매우 피곤했던 나는 홈즈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나는 불길이 이글거리는 난로 앞에 앉은 홈즈를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왔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홈즈가 켜는 낮고 구슬픈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해결하지 못한 묘한 수수께끼에 대해 여전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